안녕하세요, 콩군입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당연히 아는 거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컴퓨터 상식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래픽카드는 뜨겁다입니다.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이거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제가 매장을 오픈을 하고 나서 매출이 좀 늘어나니까 사람을 뽑잖아요. 근데 이게 컴퓨터 덕후들만 뽑다 보니까 뭐 컴퓨터는 잘 아는데 이걸 내방하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고 쉽게 설명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상담을 다 할 수는 없어서 좀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간단하게 생각했던 게 CS 쪽에서 많이 일한 친구를 뽑아서 컴퓨터 지식을 알려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때마침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일을 오래 하고 뭐 전자제품 파는 곳에서 컴퓨터 판매 담당이었던 친구가 때마침 일을 쉬고 있어서 뭐 당연하겠지만 친절은 보장되어 있고 컴퓨터 판매도 해봤으니 딱이겠다 이래서 같이 일하자고 했었죠. 지금은 유튜브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블로그를 했었어서 저희 쪽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둘 중 하나였어요. 정말 컴퓨터를 잘 아셔서 분당에 이런 곳이 생겼으니까 한번 와봐야지 라는 분, 혹은 뭐 컴퓨터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 당시에 저희 컴군이 동네 컴퓨터나 용산 쪽이랑 다른 점이,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하드웨어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게임도 좋아하고 디자인 작업도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드웨어 쪽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공부를 하고 구입을 하려고 하면은 어딜 가서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매장에 오면은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차린 건데, 뭐 이 친구 상담 스타일은 좀 제 마음에 안 들었죠. 그러니까 상담하는 스타일이 어땠냐면은, 고객님 i5 최고입니다, i7 끝내주죠, 이 정도로 하셔도 모든 게임 다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원하는 매장이랑은 좀 거리가 멀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매일 시간이 남을 때마다 가르쳤었죠. 그러니까 한 뭐 3달 정도 가르치니까 어느 정도 맡겨도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 통화 중이었고 이 친구가 가서 응대를 했죠. 뭐 그래도 컴퓨터 쪽에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는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통화를 하면서도 대화 내용을 어느 정도 뒤에서 듣고 있었는데, 그래픽카드가 원래 이렇게 뜨거운 게 맞냐, 뭐 조금 이상하다 라는 내용이어서, 뭐 사실 간단한 거잖아요. 그냥 그래픽카드 과부하하고 그래픽카드 온도 본 다음에 비정상적이면은 교체해주면 끝. 뭐 그래서 그냥 맡겨놨는데 갑자기 뭐 배틀그라운드를 켜놓고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사형에 좀 프리징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뭐 갑자기 전면 유리를 여시더니 지금 그래픽카드 만져보라고, 이렇게 뜨거운 게 정상이 맞냐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갑자기 그 친구가 그래픽카드를 만지더니 뜨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뭐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야 저거 저렇게 뜨거운 거 맞냐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뭐 결국은 확인해 보니까 정상 범위였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사용 시에는 그래픽카드가 70도에서 많게는 80도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이거 그래픽카드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데 꼭 그거를 만져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지지 마세요, 이거 뜨겁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픽카드 관련된 것 중에서 조금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그래픽 펜이 돌다 안 돌아요, 이거 불량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괜찮은 그래픽카드는 그 전부 제로펜 기능이 달려 있어가지고 일정 온도 이상으로 안 올라가면은 펜이 안 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제로펜 기능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 B다이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삼성 B다이가 오버클럭이 잘 된다, 수율이 좋다, 뭐 그래서 뭐 자기 램이 어느 다이인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나는 B다이가 아니네, 뽑기 잘못 뽑았네 라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고수율 삼성 B다이는 이런 G스킬 로얄이나 뭐 커세어 같은 튜닝램 제조사로 일단 1차적으로 납품이 되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얼마 없는 그 시금치 B다이 같은 경우에는 이 고수율에서 좀 탈락한 애들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시금치 B다이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레어템이에요. 보기도 힘들고 이거를 뽑기로 뽑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애초에 사이트가 있어요.
네, 세 번째로는 컴퓨터 부품은 해외 직구가 답이다가 싸다. 뭐 이런 게 요즘에 조금 퍼지고 있는데 이게 그래픽카드 사건도 있고 요즘에 조금 국내 유통시장이 좀 신용을 잃었죠. 그래가지고 이런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잘못된 생각이고요. 일단은 컴덕들이 해외 직구로 절대 안 사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CPU 이렇게는 절대 안 사요. 그러니까 일단 컴퓨터 부품은 관세가 무료라서 해외 직구로 사도 굉장히 쌀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실제로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환율 계산 때리면은 뭐 국내보다 한 5만원에서 뭐 10만원 정도 싼 가격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가격이면 싼데? 뭐 이러는데 또 부가세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서 보통 실구매 가격은 한 이 정도가 나와요. 근데 한 5만원, 4만원 정도 싼데 사람들이 해외 직구가 답이라고 했으니까 맞겠지? 라고 덜컥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지옥행 급행열차 타시는 겁니다. 그냥 아주 그냥 빠꾸 없이 지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픽카드는 부품 중에서도 불량률이 꽤 높은 부품이기 때문에 그 저렴하게 살려고 그래픽카드를 직구하는 컴덕들은 없고요. 보통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래픽카드를 직구하시는 경우는 이런 뭐 국내에서 발매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좀 국내에 물량이 없는 제품을 직구하거나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안 팔리는 재고 제품이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메인컴이 아니라 서브컴용으로 쓸 생각에 해외 직구를 구입하시고요. 뭐 이런 경우는 AS를 사실 생각을 안 하죠. 그냥 쓰다가 버릴 생각으로 구입을 하시죠. 이게 뭐 만약 불량이라도 나오면은 본사에 AS 접수하고 그 해외에 또 뭐 배대지로 올 때 갈 때도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금액도 또 비싸죠.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 메인보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뭐 메인보드는 몇몇 제품을 제외하고는 가격 차이도 안 나고요. 인텔 CPU는 해외 제품도 국내에서 RMA로 보내주기 때문에 살만하지만 요즘에 대세가 AMD죠. 그러니까 AMD 같은 경우는 또 RMA도 안 돼요. 아니야, 애들이 해외 직구가 답이랬어. 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컴퓨터 잘 아시는 분들이 구입하는 제품이나 그 해외 직구할 만한 제품은 따로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 구입하시는 게 메모리입니다. 뭐 특히 그 커세어나 뭐 지스킬 로얄 같은 고수율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국내 가격이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에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나 컴덕들을 보면은 그 컴퓨터 메모리는 항상 풀뱅이에요. 이 특가 뜰 때마다 이 가격은 못 참지 이러면서 지르더라고요. 뭐 그만큼 고수율 메모리는 직구하시면은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메모리는 불량률도 거의 없는 편이고요. 뭐 두 번째로는 SSD인데 이것도 용량이 작은 것보다는 보통 뭐 1테라 이상 자체도 높은 SSD가 좀 블랙 프라이데이에 저렴하게 뜨는 경우가 많아서 SSD도 살만합니다. 제가 아마존에 검색해보니까 지금 50% 할인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테라 기준 249달러인데 이게 환율 계산 때리면은 27만원이잖아요. 뭐 이게 물론 이것도 실구매가는 뭐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만 뭐 대충 국내 가격이 지금 병행 수입도 45만원 뭐 정품 같은 경우는 53만원 이러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좀 확실히 살만하죠. 그리고 SSD도 마찬가지로 초기 불량 빼면은 불량이 거의 없고요. 이게 아니라 뭐 컴퓨터 주변 기기 같은 경우에는 커세어나 레이저 같은 경우가 좀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뭐 이런 주변 기기도 좀 해외 직구로 살만 하겠네요. 그 나머지 부품은 좀 해외 직구로 사시는 거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제가 200만원짜리 조립 컴퓨터 샀으니까 당연히 블루투스랑 와이파이 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은 구입하시기 전에도 물어보시거나. 근데 조립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입맛에 맞게 조립을 하는 거라서 물론 와이파이랑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메인보드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메인보드도 있는데 이게 같은 라인업에서는 지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그래서 좀 상담이 중요한 게 구입하시기 전이나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 구입을 했는데 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블루투스랑 와이파이가 다 가능한 동그리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구입해서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랭 쿨러랑 수냉 쿨러의 장단점인데, 이것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냉 쿨러가 쿨링에 유리하다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좀 아닌 말이기도 한 게, 이게 그 상황이랑 가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비슷한 가격대에서는 공랭이랑 수냉 온도 차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비슷한 가격대 공랭, 수냉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쁘고 감성 끝내주죠. 뭐 튜닝 메모리랑 조합하기에도 좋고 가격도 얼마 안 하는데 이런 거는 보기에도 비싸 보이죠. 그러니까 단점은 뭐 생각보다 펌프 소음이 좀 거슬립니다. 되게 조용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냉각수를 끌어올리려면 이 펌프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거슬려요. 수냉 쿨러는 항상 구입할 때 AS 기간이 끝난다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구입을 하는데, 이게 AS 기간이 생각보다 금방 갑니다. 그리고 AS 기간 끝나면은 사실상 누수 보장도 안 되고 성능이 떨어져요. 냉각수도 조금씩 마르고 이래서, 그래서 그냥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유지 보수가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수냉 쿨러가 AS 기간이 끝나서 바꿔야 되는데 귀찮아서 계속 쓰고 있는데, 뭐 시한폭탄이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건데 그냥 귀찮아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컴퓨터를 업으로 하는데 이렇게 귀찮은데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귀찮으시겠어요. 그 반면에 공랭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유지 보수가 거의 필요 없고, 그리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끝판왕급 공랭은 뭐 소음도 굉장히 정숙하고 쿨링 능력도 그 수냉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안 나요. 뭐 한 3도에서 뭐 많게는 7도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귀찮은 상황을 두세 번 겪고 나니까 아무래도 공랭을 더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뭐 공랭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영상 좀 재밌게 보셨고 유익하셨으면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